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8월 20일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윤책입니다. 이제 8월도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8월 7일이 입추였죠. 그리고 모레 8월 23일이 대위도 수그러든다는 처서입니다. 이제 곧 가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새벽이면 풀벌레 소리가 제법 처연하게 들리곤 합니다. 세월은 이처럼 화살처럼 빠른데 제 생에 가장 길었던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TV는 요즘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냐 하는 뉴스뿐이죠. 주식시장은 지난 주말에 연이어서 어제도 폭락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 검찰이 직제 개편이라든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 대사를 만나서 워킹그룹 문제로 신경전을 벌인 뉴스 같은 건 관심사가 못 되죠. 아마도 대검 주요 직책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당연히 일면 헤드라인이 될 만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는 파묻히기 십상입니다. 하도 뉴스가 많았어요. 직제를 개편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완전히 빼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안 초안을 대검에 보냈고 대검은 지난 13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의 뜻을 회신했죠. 법무부는 대검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워낙 크자 직제 개편안을 일부 수정해서 18일까지 다시 의견을 달라며 2차 의견조회 공문을 대검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이번에도 수용 불가 취재 의견을 냈죠.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내부 의견이 부정적인 데다가 수정안도 사실 초안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에 쓰였습니다. 어쨌든 직제 개편안 수정안도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그리고 반부패 강력부의 선임연구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곳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일선 검사들이 대다수 의견은 당연히 총장 힘 빼기용 직제 개편이라고 반발하는 겁니다. 권력이 말하는 검찰 개혁을 위한다기보다 특정인 견제를 목적으로 만든 개편안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졸속 개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4일 수정안을 보내면서 1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주말과 임시 공휴일인 17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시간을 준 거죠. 게다가 이번 직제 개편안은 입법 예고도 생략하기로 했다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법제처에다 직제 개편안 입법 과정에 국민에게 40일 동안 그 내용을 알리는 입법 예고 절차를 생략해 달라고 요청했다는군요. 그러면서 통상 직제 개편안은 입법 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난 3월 대검의 검찰 3과를 신설할 때나 작년 부서 명칭을 바꾸면서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바꿀 때 입법 예고를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결국 이번 직제 개편안에 대해 대검의 의견을 구한 것조차 요식 행위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어떻든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권력이 생각하는 퍼즐의 마지막 악위를 완전히 맞추게 되는 거겠죠. 아마 퍼즐이 만들어낸 그림은 오래전 이해찬 대표가 말한 것처럼 100년 집권 그리고 퇴임 후 안전보장일 겁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무엇이 법무부를 아니 추미애 장관을 이렇게 다급하게 만든 걸까요? 어떻든 25일 검찰 직제 개편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될 모양입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비슷한 시기에 단행되겠죠. 모든 건 이처럼 일사천리로 권력의 뜻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럼 뭘 하고 있을까요? 집권 여당의 절대 다수인이 그들이 뭘 하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 통합당은 19일 광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문마다 일면에 큼지막한 사진이 났더군요. 비대위원장인 김종인이 5.18 묘지를 찾아 사과를 한 거죠. 사무총장과 대변인 여의도 연구원장이 함께 무릎을 꿇었으니 당의 공식 행사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100번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뗐다. 글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5.18 묘지를 찾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합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격상시킨 사람은 다른 분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통합당의 진신은 신한국당 때 한 일입니다. 하긴 김종인 위원장은 신군부의 국부위에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척그림을 태고 끌어앉아야 되겠죠.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비대위원장 전력을 가지고 그가 통합당으로 와서 한 일은 당의 좌클릭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당의 강령에 넣고 국민기본소득제를 당 정강정책의 맨 앞에 넣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당의 5.18의 원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지금 통합당이 과거 군사정권을 이어받은 정당이라 해도 김영삼 계열인 민주화 세력은 헛개비였습니까? YS 정권은 소급 입법까지 하면서 1212를 쿠데타로 취재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죄 등으로 구속시켰습니다. 이분들을 사면한 분은 DJ였죠. 통합당의 진실은 신한국당은 그때 이미 군사정권과 전련했습니다. 그런데 군사정권에 피가 흐른다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국보위 출신 인사가 군사정권이 잘못을 두고 눈시울을 붉히며 꿇어앉아서 용서를 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 제겐 김종인의 대선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적 화해를 말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역사적 화해는 가해자의 통일한 반성과 고백을 통해 이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지만 권력자의 진심 어린 성찰을 마냥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대표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은 지금 통합당이 5.18의 가해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런데 권력자의 진심 어린 성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통합당에 누가 권력자이며 진심 어린 성찰을 할 수 없는 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아직도 권력자라는 얘기입니까? 그는 5.18 유공자에게 보상금이 아닌 연금을 지급하는 법안 발의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호남의 지지를 얻고 싶겠죠. 신문 보도를 보니 통합당 관계자가 호남 민심을 얻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더군요. 영호남의 갈등, 더 나아가서 호남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영남이 통합당을 지지하는 건 이념 때문이 아니죠. 영남이 군사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은 부마 항쟁이 먼저였습니다. 영남이 어느 누구도 5.18을 폄훼하지 않습니다. 영호남의 갈등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역과 포퓰리즘에 기대는 가짜 보수, 가짜 진보를 정치판에서 쫓아내지 못하면 영호남의 갈등은 치유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호남표를 얻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통합당을 믿는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기가 막힌 건 김종인이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의 용서를 빈 말을 인용한 겁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낫다. 브란트 총리는 독일을 대표해서 나치의 잘못을 사죄했습니다. 김종인은 통합당을 유태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나치에 비유한 것과 진배였게 됐습니다. 아마도 권력은 김종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겠죠. 쇼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문을 보니 통합당의 노골적인 호남 고의를 두고 민주당에서 한 소리 했습니다. 무릎 꿇기 쇼다. 정청래 의원은 김종인을 두고 전두환 부역자라며 한 발 더 나갔더군요. 누릴 것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세상 무슨 심파극이냐. 하긴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했으니 누릴 것 다 누린 건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은 야당복은 타고났다는 정치판의 우스개가 또 회자될 것만 같습니다. 요즘 그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부동산입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한국판 뉴딜이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할 현장 중에 하나가 합격하면서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창덕 이중을 찾았습니다. 왜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영어를 쓰고 있을까요? 스마트 스쿨이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 과제라고 하는군요. 거기서 문 대통령은 수학과 과학 수업에 참석해서 직접 태블릿 PC를 활용해 교육 과정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 스쿨에 2025년까지 무려 18조 5천억의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면
퇴임 후 3년이 지난 때 아닌가요? 어쨌든 문 대통령은 모처럼 수학 수업을 들었는데 수학교사가 함수를 가르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함수가 미래를 알려주는 도구라며 미래에 알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는군요. 문 대통령은 주저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부동산 가격은 대통령의 호기심의 대상인 걸까요? 그리고 함수로 과연 추출해 낼 수 있는 겁니까? 하나 분명한 건 그동안 집값을 원상 회복시킨다는 대통령의 장담과 다르게 문 대통령도 미래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무척 궁금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지난번에 한 말은 어떤 경위에서 나온 걸까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JTBC 뉴스에 출연해서 한 말이 있더군요. 그런 대통령이 그 말을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김 실장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걸 보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마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일정한 과도기가 지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했는데 어느 방향이든 시간이 지나 안정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도 장담하는데 편가르기를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권력의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고 말 겁니다. 어쨌든 지지도가 급락하자 청와대도 민주당도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광화문에 모여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직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밀어붙이던 걸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죠. 결국 부자보다는 빈자가 다수인 것은 만구불변의 진리이니 다수의 편에 쓴 자신들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쥘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냐 독재냐 하고 따지거나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하고 따지면 그 답은 뻔하죠. 그러나 방향을 조금만 틀어서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하라고 하면 대중은 당연히 평화를 선택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남북 화해니 뭐니 하는 주장들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이번엔 대북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18일 해리에서 주한미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시간은 불과 25분 정도였으니 통역 시간을 빼면 12분 정도로 매우 짧았죠. 해리스 대사와는 한미 간 대북제재 협의기구인 한미 워킹그룹을 둘러싸고 신경질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의 말입니다. 이 장관은 공교리의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한다면서 역할 재조정을 강조했는데 해리스 대사가 워킹그룹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바로 맞받아친 거죠. 워킹그룹을 재편해서 남북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고 한 건데 해리스 대사가 손을 내준 겁니다. 남북협력에 목을 매는 정부와 미국 간에 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통일부의 발표입니다. 통일부는 보도자료에서 워킹그룹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것에 공감을 표했다고 했는데 해리스 대사는 전혀 다른 뉘앙스의 말을 한 겁니다. 이렇습니다. 워킹그룹은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현재 역할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영 장관은 다시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모 TV 뉴스 채널에서 그저께 밤새 주중 대사를 이 장관이 만났다고 했는데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더군요. 요즘 기자들은 주중 대사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장관은 싱하이밍에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면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속내를 틀어놓기가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편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속내는 외부에 틀어놓기 아주 어려운 내용이겠죠. 그러고 보니 중국은 오는 21일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재철 정치국위원이 부산으로 와서 서훈 안보실장과 만납니다. 올해 들어와 중국 고위급 인사로는 첫 방한이죠. 왜 하필 부산에서 만나는 걸까요? 설마 언론의 추측대로 전염병 때문은 아닐 텐데 그렇다고 문 대통령을 예방하기 싫어서 부산으로 서훈 실장을 부른 건 더욱 아니겠죠. 신문을 보니 미국이 양재철의 방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양지철을 만나지 않을 명분이 생겼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금 시진핑의 가을 방한을 강하게 바라고 있죠. 아마도 중국 측은 연말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방한을 미루려 하는 것 같아 청와대는 속이 탈 겁니다. 중국도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이 그나마 우군으로 남아주기를 바라고 있을 테니 부산에서 과연 무슨 말들이 오고 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농부는 정직하지 않으면 굶어 죽지만 상인은 정직하면 굶어 죽습니다. 제가 제 책 진실이 적절에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인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직한 상인은 있어도 정직한 정치인은 없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